안녕하세요. 호기심 약사입니다. 소변을 지나치게 자주 누거나 소변을 넣어도 개운하지 않고 소변을 참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최근에는 염도계를 사서 소변 염도를 체크하시고 이를 문의하는 분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빈뇨, 잔뇨, 압박뇨가 생기는 원인과 소변 염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려 볼게요. 빈뇨, 압박뇨, 잔뇨가 생기는 원인은 4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째, 전립선 질환이 있는 경우입니다. 전립선염이나 전립선 비대증이 있으면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죠. 저는 영양요법으로 가장 해결하기 쉬운 질환이 전립선 질환이라 생각합니다. 그 쉬운 걸 왜 듣지도 않는 약을 몇 년씩 드시며 고생하시는지 참 안타까운데요. 이는 아이언 전달 통로를 늘려주는 특이 조성 아이언 복합제만 있으면 쉽게 해결됩니다. 전립선 질환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이 영상을 시청해보세요. 전립선 질환 개선에 있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이 2가지가 있는데요. 특이 조성 아연 복합제로 최소 4개월 이상 드셔야 개선되므로 무조건 4개월 이상 꾸준히 드시고요. 최소 35mg 이상을 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꾸준히 드시다 불편함이 없어지시면 이후로 18mg의 용량을 꾸준히 드시면 됩니다. 아연은 결핍되기 쉽기 때문에 꾸준히 드시지 않으면 전립선 질환은 다시 진행되거든요. 전립선 질환 때문에 화장실을 자주 가신다면 아연 전달 통로를 늘리는 특별한 아연 복합제로 쉽게 전립선 건강을 챙겨보세요. 둘째, 열증이 있는 경우입니다. 열증의 시작은 간에서부터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간에 열이 넘치면 그 열은 신장으로 이동하고 방광에도 열이 차게 됩니다. 몸은 이뇨작용을 통해 넘치는 열을 배출시키려고 합니다. 이렇게 열증으로 인한 소변은 맑지 않고 뿌연 경우가 많아요. 열증이 심하면 방광염이 잘 생기기도 하고 말이죠. 스트레스로 인해 간열이 생기기도 하지만 간열로 인해 스트레스가 조절되지 않기도 합니다. 신경이 예민하거나 짜증을 잘 내는 분, 불면증이 있으신 분,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은 간열 때문에 소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빈뇨를 현대의학 관점에서 설명해 보자면요. 긴장을 하거나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자꾸 화장실을 가고 싶었던 경험들이 다들 있으실 텐데요.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배뇨근이 이완돼서 방광이 확장된다고 배우셨을 거예요. 방광이 확장되면 소변을 담을 수 있는 용량 역시 커지는데 왜 자꾸 화장실에 가게 되는 걸까요? 방광에 소변이 가득 차서 방광이 확장돼도 요일을 느끼지만 소변이 차지 않아도 방광이 확장되면 뇌에서는 소변이 가득 찼다고 인식을 하고 요일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지만 막상 가도 소변이 많이 차지 않았기 때문에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아요. 요일을 느끼는 것은 소변의 양보다 방광의 확장에 의해 영향을 받고요. 열이 넘치면 교감신경이 항상 항진되어 있기 때문에 소변이 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요일을 느끼게 됩니다. 소화 야뇨증이 있거나 밤에 소변을 자주 보시는 분들도 열증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잠을 푹 자면 항이뇨 호르몬인 바소프레신 분비가 증가돼 물을 재흡수함으로써 소변량이 줄어듭니다. 원래 바소프레신은 혈압이 떨어질 때 증가하는 호르몬인데요. 잠을 깊게 자면 혈압이 떨어지면서 바소프레신도 증가합니다. 그런데 열증에 의해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으면 깊은 잠을 못 자 혈압이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바소프레신 분비도 감소돼요. 따라서 소변량이 줄어들지 않겠죠. 빈뇨가 있거나 야뇨증이 있다면 열증이 있는지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가끔 아이 엄마들과 상담하다 보면 아이에게 홍삼을 먹이면서 야뇨증이 있다고 걱정하시는 엄마들이 있더라고요. 홍삼부터 끊으시고 아이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는지 체크하신 후 넘치는 열들을 처리해야 좋아집니다. 셋째, 방광이 민감한 경우입니다. 방광은 점막에 의해서 보호가 되는데요. 방광에 열이 차 있으면 점막이 메말라 점막층이 얇아지고요. 염증으로 인해 점막이 손상되기도 쉽습니다. 점막이 상하면 방광이 쉽게 자극을 받기 때문에 소변을 본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화장실에 가고 싶죠. 이런 경우에는 방광열도 꺼야 하지만
방광열을 꺼도 쉽게 좋아지지 않아요. 이때는 히알루론산이나 콜라겐을 공급함으로써 방광 점막을 튼튼히 해주셔야 합니다. 또 신경을 안정시켜줄 수 있는 칼슘, 마그네슘과 점막을 회복시켜줄 아연이 같이 들어있는 미네랄 제품도 도움이 됩니다. 넷째, 소금 부족입니다. 몸에 소금이 부족하면 삼투압을 조절하기 위해 물을 밖으로 배출시킵니다. 소금만 잘 드셔도 화장실에 가는 빈도가 확 줄었다고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싱겁게 드시는 습관만 바꾸셔도 좋아지는 경우가 많으니 소금 섭취를 늘려보세요. 최근에는 염도 측정기를 사서 소변의 염도를 측정하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전해질 검사에서 염분 농도가 정상으로 나왔는데 소변 염도는 0.2에서 0.5 정도가 나오셨대요. 뭘 드시든 거의 간을 안 한 상태로 드셨는데도 전해질 검사에서 나트륨 수치가 정상이 나왔다고 하시더군요. 전해질 검사에서 나트륨 수치가 정상인데 소변 염도는 너무 낮아서 의아하셨던 거죠. 참고로 소변 염도는 1.2 정도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우리 몸은 삼투압을 항상 일정하게 조절합니다. 물을 많이 먹으면 전해질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소변으로 물을 배출시키고 소변의 나트륨 농도는 낮아집니다. 물을 적게 먹거나 체액에서 전해질 농도가 높다면 물을 재흡수해서 전해질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요. 대신 소변의 나트륨 농도는 높아지죠. 체액은 항상 항상성을 유지해야 생명에 지장이 없거든요. 체액의 나트륨 농도가 정상이라고 내 몸에 소금이 충분한 건 절대 아닙니다. 검사 수치가 정상이라도 소금 결핍은 심각할 수 있어요. 수치만 믿지 마시고 적절한 소금을 섭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신장에 문제가 있다면 모를까 매번 염도계로 측정하면서 건강 걱정하지 마세요. 얼마나 걱정이 많으시면 염도계를 사서 측정하시겠어요. 염도계로 자주 측정한다는 분들을 상담해 보면 대부분 건강 염려증이 있으시고 예민하시더라고요. 염도계보다 자신의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지켜보세요. 지나친 걱정과 잦은 검사는 오히려 건강을 망칩니다. 신장에 큰 문제가 있거나 소금을 너무 많이 드시는 게 아니라면 소변 염도가 좀 높아도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소금이 넘치면 소변으로 배출되고요. 입마름이 생기면 물을 더 챙겨 드시면 됩니다. 입마름은 소금 부족일 때도 생기는 만큼 소변색은 맑은지, 소변량은 충분한지, 소변 빈도는 적당한지를 보고 물과 소금을 알맞게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소금 영상을 안 보신 분이 계시다면 꼭 시청해 보세요. 남성분들에게 전립선 비대증이 있으면 이를 먼저 해결하시고 전립선 비대증이 없다면 싱겁게 드시는 습관을 버리세요. 열증과 교감신경 항진은 같은 맥락입니다. 열증이 있으니 교감신경이 항진되고 교감신경이 항진되니 열증도 생깁니다. 간열로 인해 방광열도 생기는 만큼 소변 문제가 있다면 간열이 넘치는지 체크하세요. 간열을 검사상 확인할 수 있는 수치는 없습니다. 증상을 보고 파악해야 하는 만큼 다음 영상을 참고하시고요. 증상에 해당되는 것이 많다면 간열이 그만큼 많이 차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소변이 자주 마려운 이유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소변 문제가 단순하게 해결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뭔가 지나치다면 이는 병증이 상당하다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가볍게 넘기지 마셔야 큰 질환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세요.